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율표 및 상품화 이제 그 기출 정리반, 기출문제 정리반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처음 하겠습니다. 이제 4달이었죠? 4달 동안 이제 기본 그리고 압축 정리까지 해서 4달 동안 이제 달려오셨는데 쭉 4달 동안 뭐 적게는 그래도 한 2번 회독을 한 거고 뭐 많이 공부하신 분은 뭐 3-4번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문제를 좀 봐가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좀 이제 파악할 때가 온 것 같아서 지금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설명회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분석이 왜 중요한지 하면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약간 OT 형식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일단 기출문제 분석. 저는 그 수험생 시절에 제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는 수험생 시절에 이제 처음에 저는 어쨌든 장수생이었잖아요. 3년 반 공부를 했으니까 처음에 유예 때는 기출문제 막 그 강사님께서 막 얘기했어요. 기출문제 분석이 뭐가 중요하냐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가 죄송해요. 엄청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이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공부한 거 그냥 문제 나오면 풀면 되지 뭐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기출문제를 전혀 보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그냥 혼자 막 공부했죠. 공부했는데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점수를 떨어졌으니까 그냥 공부 방법을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래 기출문제 진짜 중요하다고? 그래서 중요했죠. 중요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또 떨어졌겠죠?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보니 그래서 한번 그래 기출문제가 왜 중요한가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진짜 보시면 나왔던 데서 계속 나오고 나왔던 데서 계속 나와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물론 마이너한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우리가 그 강사님들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그 부분이 2년 연속 나오는 경우는 또 없더라고요. 거의 보면 그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2년 연속 나오는 부분은 또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전 과목 저는 물론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확률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모두 다 가져가는 게 맞죠. 모두 다 보는 게 맞지만 기출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는 수험생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쯤 되면 물론 위험한 작업이긴 해요. 위험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이 부분은 좀 약간 힘을 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은 좀 힘줘서 봐야겠네 라는 게 이제 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기본을 보고 압축 정리를 하면서는 그냥 규정을 보고 외우고 이해하고 보고 외우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럼 기출문제를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부분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대단히 새로운 형식이 나오진 않아요, 문제가.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내가 외웠던 걸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기출문제를 다 풀 수 있다면, 이제 뭐, 새로 나오는 문제들의 어느 정도의 응용력들은 다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다 풀 수 있으면 다른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지금 제가 이거, 여기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답안지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저 컴퓨터도 더럽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드릴 거예요. 만들어서 드릴 건데 솔직히 기출문제가 상당히 20년, 30년 전 기출문제도 있겠죠? 옛날 기출문제도 있을 거예요. 90년대. 근데 그렇게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0년. 딱 최근 10개년 위주로 보되 10년이 지났어도 뭔가 그래도 이거 좀 문제다운 문제가 나왔네 라고 싶은 거는 더 담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10년 안쪽으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좀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따가 통계도 잠깐 말씀드릴 건데 지금 2024년 시험까지 했죠. 그럼 2015년도 거까지가 10개년입니다. 그래서 그 10개년 안에서 좀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고 이 답안지는 이렇게 제가 매 시간 와서 드릴 거예요. 이게 처음에 교재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학원에서는 그냥 유인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유인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보면 이 답안이 있죠. 답안이 이게 제가 작성한 거고 규정들을 봐가면 한 건데
이게 100점짜리 답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출제위원도 아니었고 평가위원도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100점을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과연 그분들이 원했던 답인가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렇게 쓰면 적어도 8, 90점 이상은 맞을 거예요. 무조건.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시험은 8, 90점 맞나요? 거의 8, 90점 뭐 6, 70점만 넘어도 높게 나오죠. 물론 최근에 막 그냥 정말 해서 막 8, 90점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게 특이했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한 70점 나오면 엄청난 고득점이죠. 엄청난 고득점.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다 쓸 수 없어. 저도 옛날에 강사님들이 막 주시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시간과 그 모범 답안이라고 나눠주는 거 보면 그거 절대 다 못 써요. 그거 다 못 쓰면 1번 문제 풀다 막 끝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다 규정들을 때려박아서 그냥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건 정말 그렇게 다 쓰면 100점이죠. 근데 저는 100점이 아니라 100점, 물론 100점 맞을 양의 그 문제도 이렇게 써서 드리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분량에 맞춰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거보다 약간 좀 과하게 좀 작성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고 추가적으로 뭐 혹시 여기 빠진 게 있으면 그게 보충이 되는데 그걸 안 썼다고 점수를 못 받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만 써도 합격선에 큰 무리 없이 고득점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답안이 되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실제로 모범 답안이라고 해서 이만큼 다 때려박으면 이만큼 있는 양을 과연 우리가 다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써요. 아니, 머릿속에 있어도 못 써요.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게 사람이 손으로 쓰는 건데 절대 다 그게 그 문제 파악할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커리를 짰어요. OT 오늘 OT 하고 통칙하고 1월 4부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제가 아시겠지만 계획서대로 안 하죠. 안 할 때도 있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냥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는 진도 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까지 진도 나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쵸?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통계는 제가 한번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보면 10점 분량으로 딱 나와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문제입니다. 20점짜리 문제에 10점, 10점 나오는 경우도 있고, 10점 분량인데, 10점짜리에 그 밑에 새끼 문제가 3문제예요. 그럼 과연 이 출제자가 이 100점을 몇 점으로 했는지, 3점, 3점, 4점으로 했는지, 3.5, 3.5, 3.5, 그 다음에 3점으로 했는지, 그거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서 대략적으로 그냥 그렇게 체크한 거기 때문에 1, 2점, 3, 4점의 그 오차는 있을 수는 있어요. 아니면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통칙이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거를 품목 분류하면서 통칙 근거 규정으로 통칙 규정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를 과연 이 출제위원들이 배점을 정확히 몇 점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죠. 얘네가 그 비중을. 그래서 최대한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배점을 했는지 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꽤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한번 볼게요. 이게 순서대로 그냥 쭉 정렬한 를 거거든요. 비율에 따라서 10개년도에 이제 그 배점으로 비율을 한번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16부가 제일 당연히 많죠. 16부가 한 13.4% 나오네요. 제일 많았어요. 16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11부, 그 다음이 11부예요. 우리가 고비라고 말하는 그 부들이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죠. 16부, 11부, 그 다음에 6부, 15부, 17부, 4부, 통칙 순입니다. 제가 봤을 때 통칙까지만 가도, 여기까지만 가도 50%가 넘을 거예요, 지금. 50%가 넘을 거예요. 당장 눈대중으로만 봐도 여기가 한 45% 넘죠. 이렇게 지금 위에 4개, 16부, 11부, 6부, 15부만 해도 45%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면 통치까지 하면 60%까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16부 한번 봐보세요. 안 나온 애가 물론 아주 소수 2015년에는 물론 비중이 이랬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16부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16부는.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16부는. 근데 11부도 거의 나와요, 거의. 아마 지금 제가 1, 2점으로 배점이 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2에는 뭐 1, 2점, 뭐 1, 2점, 아마 1점짜리 있죠. 이건 아마 류나 호 맞추는 문제 중에 그 답이 이쪽에 해당하는 게 아마 이래서 아마 1점, 2점 이런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단이 호를 맞추세요 했는데 10개 딱 주어졌어요. 그럼 하나당 1점씩 배점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답이 이 18부에 있는 사단위가 나오는 문제, 그런 것들은 지금 1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했고요. 어쨌든 제가 한번 그 분석을 한 게. 그래서 어쨌든 보면 16부, 11부는 거의 디폴트예요. 6부도 거의 지금 3번 빼고 다 나왔죠. 지금 최근 10년을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6부, 15부, 17부는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죠.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주기를 보면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이게 그냥 트렌드를 분석하면. 그리고 통칙은 참 모호해요. 모호하다는 게 뭐냐면 이때는 50점짜리 문제가 있었으니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다른 거랑 어떻게 엮여서 뭐 통칙을 뭔가 기술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통칙은. 물론 단독으로 10점 한 분량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떻게든 다른 거랑 엮여서 지금 배점 보면 여기 보시면 4점, 5점, 4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단독으로 나왔었을 텐데 이 4점, 5점, 4점 이 정도는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큰 문제에 그냥 새끼 정도로 딸려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7부도 많이 나오긴 했죠. 근데 어쨌든 지금 거의 통치까지만 보면 얘네는 거의 진짜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 그 윗부분은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통칙 위쪽으로는 통칙부터 여기는 진짜 거의 매년 나올 수 있다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얘는 진짜 영원히 안 나오는 것인가? 영원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단 한 번도 근데 19부 무기 전쟁도 많이 하는데 무기 좀 나올 수 있을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요도를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요도를. 그래서 왜 저뿐만이 아니라 강사님들이 왜 16부가 중요하다고 하고 11부가 중요하다고 하고 6부가 중요하고 15부가 중요하고 했다는 게 이렇게 이 분석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을 어디 부분에 주고 어디 부분에 빼고 이런 거를 계산하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 올해까지는 쭉 하시던 대로 하시고 이렇게 좀 힘을 빼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는 내년이에요. 내년 이제 시간이 없어지고 이제 부족하다 싶을 때 시험을 이제 임박해 왔을 때 한두 달 전 범위를 더 넓혀서 세네 달 전 정도까지 제가 봤을 때 이 선택과 집중은 그러면 모의고사 범위가 약간 전범위로 넘어갔을 때부터.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8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 범위 공부 쭉 하시다가 이제 정말 전범위를 공부하고 약간 시간도 부족하고 이건 내가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힘을 절대해야 될 부분에 주고 빼야 될 부분에 빼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부? 드립다 기름이잖아요. 기름 딱 하나 있는 거. 거기서 약간 힘을 살짝 빼면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수험생이라면 이렇게 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한 4점 정도 나왔는데 또 큰 비중으로 나올까? 안 나올 거. 4부, 예를 들어 4부에서 30점 정도 나왔죠. 그럼 30점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 약간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뭔가 근데 또 봐봐요. 여기 6부 여기 30점 연속으로 이렇게 배점이 된 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분석하지 마요. 일단 여 위는 그냥 거의 디폴트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 밑에부터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여기는 그냥 다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진짜 16부는 진짜 매년 나왔으니까 매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얘네 1점이라도 어떻게 나오게끔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16부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초가 낸 통칙도 가끔 이렇게 통칙 근데 보면 물론 이때는 논에 치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근데 이때도 2024년에도 통칙의 근거에서 아마 이렇게 답을 쓰게끔 이런 식으로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통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윗부분부터 여긴 정말 중요하고 여기부터는 약간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힘을 빼되 또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제가 자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은데 힘을 너무 빼면 좀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또 생각하기 이 새끼 뭐 개소리야 씨발 나왔으니까 계속 나왔다고 하고 또 안 나왔으니까 있을 것 같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여기도 물론 전체적인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꽤 많이 출제가 됐었죠. 여기도 보면 그쵸? 간략하게 뭐 물어보는 문제, 단순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그래서 딱 어쨌든 딱 이걸 보시고 이 부분은 힘을 줘도 된다. 이 부분을 약간 힘을 빼도 되겠다. 그 용도로만 봐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시간 없어요. 그 버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갈 거냐면 이제 설명드리면 최근 10개년도 기출문제 위주로만 이제 그 진도에 맞는 그 부분만 이제 캡 드리고 근데 뭔가 10개년도 10년 이전 예를 들어서 2015년 이전 문제더라도 뭔가 이건 좀 다뤄볼만 하다 싶은 건 추가로 넣어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기본이랑 압축 정리 때 예를 들어서 뭐 국내주 이런 거 나오면 한 번에 쫙 엮어서 정리해서 그냥 들고 다니시다 보시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출문제 시간에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출문제 풀다가 뭐 국내주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다 담겨드리고 그냥 국내주만 나온 거를 프린트로 한 장 해서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드리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압축 정리와 같이 차주에도 이제 문제를 풀겠죠. 문제를 풀면서 문제는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그대로 낼 거예요. 그대로 기출문제 제가 그 설명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방이 나쁜 게 아닙니다. 모방이 최고의 그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뭐 대단한 창의력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방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답안을 그대로 대단한 내용 없을 거예요. 보면 딱 봐도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예요.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한 번쯤은 다 내용을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또 한 달 동안 8번이죠. 총 8번 하면 9월, 10월 끝나면 이제 11월, 12월 이제 되죠. 11월, 12월은 이제 실전 문제하고 해서 뭐 50점 문제 풀고 이제 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저는 학원의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전 문제 뭔 필요하나요? 기출 문제 다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저같이 제가 수험생 시절에 과를 실수를 했던 거, 기출 문제를 무시했던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양하셔야 됩니다. 지양. 기출 문제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봐주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만 다루다 보면 시간이 약간 뭐 남을 수도 있거나 뭐 부족할 수도 있거나 그건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재는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다가 이 부분에 안 나온 부분은 교재를 살짝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린트는 그날 나눠 드릴 거고 교재는 그냥 보충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딱 그거 2개예요. 이 교재랑 그다음에 이 프린트는 제가 나눠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OT 형식의 설명은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통칙부터 나갈 건데요. 통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물론 아까 비중이 뭐 16분. 근데 통칙은 어디에도 엮일 수 있고 우리 정말 품목 분류를 하는데 대원칙이고 모든 강사님들이 수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다루는 부분이죠. 물론 앞에 협약 부분이나 뭐 이런 거를 뭐 다루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희는 시간도 없었었고 그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물론 옛날엔 나왔겠죠. 정말 옛날에. 그러니까 그거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통칙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보지만 대부분 분들이 또 그냥 1부부터 공부를 해요. 통칙은 약간 뭔가 제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제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제끼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원칙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2023년 40회면 2년 전이죠? 맞나? 1년 전이구나. 올해 2024년이니까 작년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시험 전체 문제 한번 보실까요? 전체 문제 한번 그냥 뒤쪽 보시면 교재에 2023년도 40회 시험 문제 보시면
맨 뒤에요. 맨 뒤. 이 1번 문제 그냥 살짝 나왔습니다. 살짝. 물음 2 보세요. 그냥 다음 규정을 각각 서술로 하시오 해서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 써라.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배점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점 중에 뭐 한 분이 막 5점을 했을 수도 있고 뭐 4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번 기출문제를 뭐 연도별로 보면 도대체 배점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저도 파악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10점 중에 일부였어요. 10점 중에 일부여서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래요. 이거 그냥 쓰면 되죠. 쓰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통칙은 다 외우시지 않으셨나요? 아닌가요? 통칙은 그 원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 보시지 않, 물론 해설서 그런 예시나 그런 내용들은 다 몰라도 원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숙지는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칙은 진짜 원문은 진짜 확실히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뭐 어렵지 않게 썼을 거예요. 이거는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를 쓰는 문제가 딱 띡하니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또 통칙을 보실 때 통칙이 1호는 뭐 그렇다 치고 2호 아니면 3호 그리고 5호까지 좀 중요하게 볼 거예요. 그쵸? 2호는 뭐 불완전, 미완성, 뭐 미조립 분해, 그 다음에 혼합물, 복합물 분류 뭐 중요하니까 항상 뭐 예시도 설명드리고 통칙 3호 특히 나목 뭐 본질적 특성 막 하면서 막 소매형 세트도 나오고 막 이런 것 본질적 특성 뭐니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좀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고 뭐 통칙 4호는 뭐 있으나 마나한 거고 통칙 5호도 케이스 뭐 포장 용기 약간 따로 떨어져 나온 규정이니까 좀 중요하게 볼 거예요. 근데 통칙 제6호에서 약간 힘이 빠져요. 보통 공부하다 보면 한 통칙 5호까지 보고 통칙 6호는 약간 대충 보게 돼요. 약간 느낌이 사람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약간 통칙 6호쯤 가면 아이씨 이러면서 약간 대충 보게 되고 집중도가 약간 급격히 6으로 넘어가는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별 이슈가 없습니다. 그냥 이 통칙 6호를 그대로 적어주셨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분량이 한 10점 정도 분량이 됐기 때문에 그냥 아마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여기 대부분이 그냥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통칙책 6호를 그대로 서술하고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통칙 6호에 뭐 대단한 뭐 설명을 더 추가해서 기재하거나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10점의 일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칙책 6호를 빨리 쓰고 넘어갔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서 다른 더 중원부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10점의 일부였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소호주를 쓰는 문제였고 그 소호주에 대한 비율도 막 생각하고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머릿속으로 좀 약간 약간 바로 튀어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소호주를 같이 쓰는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냥 기계적으로 아마 통칙 6호를 쓰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충분히 한 뭐 4점 내지 5점은 이렇게 똑같이만 써도 가져갈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쓰는데. 그 다음에 2019년 한번 보실게요. 2019년도인데 2019년에 보면 여기는 제가 합격한 게 그 다음 연도네요. 이때는 50점짜리 문제가 있었죠. 근데 50점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2019년도 기출문제를 쭉 보면 이때는 50점짜리가 있을 때는 본, 결 막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해요. 막 얘들 강사님들 모범나반드 보는 거 보면 써주시는 거 보면 본, 결 막 쓰라고 합니다. 근데 2018년 저 보세요. 저 2018년 한번 문제 스타일이 한 2017년 한 2017년도 아니다. 그냥 관세일표 쭉 보시면 한 그 밑에 50점짜리를 보면 이게 서결을 굳이 쓸까 있나 싶어요. 배점을 보면 서결에 과연 몇 점이나 부여가 될까? 이 서결을 쓴다고 과연 이 서결은 어떻게 보면 옛날 형식에 그냥 그분들이 내려오면서 서결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야 이제 50점은 계속 서결을 써라. 서결을 쓰자. 이게 그냥 뭔가 어떻게 보면 관습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쓸 시간도 없고 쓰지 않아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보세요. 2016년도 위에 50점 쓰고 50점 있고 10, 20, 20 딱 하면 합치면 50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강사님들 보면 그래도 서에 한 5점 정도 배점이 되고 서결 합쳐서 5점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연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그거 쓸 시간에 저는 이 답안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너 뭐 초짜 강사인데 네 말 안 믿을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서결에 굳이 힘 빼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수험생 시절에는 다 준비했었어요. 모든 이 부분에서 나오면 서랑 결을 어떻게 쓰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면 서결. 특히 HS 말고 다른 과목이 더 그거죠. 관세법이나 무역 실무. 그 부분한테 더 어쨌든 서결이 더 중요한데 관세일표 과목에서 서결? 근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죠. 30점, 20점, 30점, 20점으로 나와버리니까. 어쨌든 50점 문제가 있던 시절에 있던 문제인데 제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30점, 20점이니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2019년 36회 50점 중에 일부예요. 50점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324쪽에 그 2019년도 보면 딱 4번, 1번 문제 4번에 딱 10점 분량으로 딱 나왔죠. 10점 분량으로 딱 나왔습니다. 통식에 관해서. 이거 다 우리가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도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해설서를 근거로 함. 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따 이상한 거 갖다 쓰지 말고 대부분이 근거를 쓰라고 하면 사례를 쓰라고 하면 해설서 위주로 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서 제가 통칙은 그 기본 시간이랑 압축 정리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해설서 내용 중요하고 사례도 해설서 위주로 다 아셔야 된다. 거의 규정에 걸맞게 해설서 내용이 거의 원문과 물론 해설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진 않더라도 정말 키워드는 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암기식도 거의 다 그 해설서 내용까지 다 땄었어요. 통칙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통칙은 어쨌든 해설서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가 딱 봤어요. 그래서 관세일표 해석하는 통칙 3호 남목 오케이. 3호 남목 오케이. 쓰고 오케이. 3호 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소매용을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하여 소매용 세트 나왔구나. 그러면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에서 보면 첫 번째가 소매용하기 위한 세트로 된 물품의 3가지 요건 쓰래요. 그리고 실예를 2가지 쓰라고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너무 쉽죠?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게 규정이 있나요? 없죠? 다 해설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같았으면 일단 또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일단 물어본 것만 쓸 건지 통칙 제3호 남목 한번 원문을 써줄까?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쓸까? 나는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딱 접했을 때. 그냥 물어본 이 소매연락이나 세트로 된 물품 3가지 요건 딱 있고 2가지 실례 딱 이 2개만 쓸까?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시간을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시간 안에 다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여유롭다 싶으면 이 2개를 쓰고 추가적으로 뭔가를 썼을 것 같고 아니면 시간이 없다. 그럼 물어보는 건 빨리 쓰고 넘어가야죠. 그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시험장에서 다 임기응변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어보는 것만 씁니다. 그래서 인류제가 딱 튀어나왔어요. 그럼 3가지 요건 빨리 써야죠. 일견, 서로 다른 후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딱 이 규정, 이 해설서 내용을 그대로 써버립니다. 그쵸? 그럼 3가지 요건 딱 나온 거 쓰시면 돼요. 이거 문제 없죠. 그래서 일견, 인류제죠. 그 다음에 어떤 요구, 그 다음에 재포장 없이 딱 이 3가지 요건을 씁니다. 근데 우리 항상 보면 이 물품이 소매용 세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은 이 2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사례에서. 그래서 뭐 조합이 됐건 재포장 없이 뭐 사더라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뭐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 3가지 요건 딱 3개 씁니다.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소모형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2가지 실예를 씁니다. 이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센스이제, 샌드위치 사례, 그 다음에 스파게티 사례, 그 다음에 또 있죠. 그 밑에 일단 이 해설서에는 이렇게 2개가 나오고 그 밑에 더 나옵니다. 이발기랑 뭐 제도용 컴퍼스니 뭐 제도용 뭐 있잖아요. 제도용 키트랑 그 다음에 이발용 세트 총 4개의 사례가 나와요. 해설서에는. 근데 대표적으로 이 센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만 썼으면 되는 거죠. 2개만 썼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답안에 그래서 이 센스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사례, 그 다음에 스파게티 사례. 이 샌드위치랑 스파게티 사례를 집어넣는 게 좋은 게
지금 두 개만 쓰라고 했으니까 이걸 든 이유는 왜 그렇게 썼냐면 이 이발용 세트랑 이 제도용 키트는 너무 많아요. 물품이. 구성 물품이 많다고요. 빼먹을 게 좀 쉽잖아요. 근데 이 센스는 몇 개 없잖아요. 외우기가 더 쉽다는 거죠. 물론 다 보셔야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두 가지, 그나마 이 네 개 중에 또 선택을 하자면 이 두 개를 보면 좋은 게 구성 물품이 이발용 세트랑 제도용 키트는 너무 많아서 틀릴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개를 쓰는 게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이게 약간 안전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할 때 16부 그 사례, 부분품 사례 할 때도 짧은 거 위주로 좀 틀리지 않을 느낌이 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다 외울 수 없다면. 그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썼습니다. 이 두 개만 쓰면, 일단 물어보는 건 다 썼어요. 근데 뭔가, 좀 불안해요. 시간도 남아. 그리고 약간 분량적으로 좀 부족해 보여. 이게 지금 글자 포인트가 제가 이렇게 딱 구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손으로 쓰면 이거보다 더 글씨가 크지 않을까요? 더 크고 더 많이 이게 칸을 차지할 거예요. 지금. 아마 그 다른 학원 것도 아마 받아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글씨가 더 조그맣게 써 있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이런 답안지 형식이 아니라 그냥 뿌리는 경우도 있어. 그거 답안지에 다 써보면 몇 페이지 나올까요? 한 20 몇 페이지, 막 30페이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답안지 양식으로 했을 때. 근데 그걸 사람 손으로 썼다? 그럼 그 모범답안대로 다 쓰면 한 40페이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 모의고사 볼 때 모의고사 답안지를 주시잖아요. 모범 답안을. 그걸 정말 그대로 답안지에 다 써본 적은 없지만 손으로 다 썼을 때 그거를 진짜 다 쓴다? 그럼 엄청난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글씨 크기를 크게 쓴다고 썼는데 이게 한글 포인트로 22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저희 글씨는 더 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일견 서로 다른 호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까지 아마 써있거든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일단 물어보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물어보는 걸 완벽하게 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쓰고 싶은 걸 써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제대로 못 쓰는데 추가적인 거 쓰면 뭐 점수 못 받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시간이 약간 남는다. 그러면 이 중에 뭔가를 더 추가해서 썼을 것 같아요. 문제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한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해서 뭔가 나왔잖아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그 설명이 해설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 그럼 세트 분류 뭐 이런 거나 이 세트로 그 소매용 세트 같은 경우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그 요소에서 지금 분류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간이 남거나 여유가 있었다면 물어보는 걸 다 쓰고 뭐 이런 것들 중에 뭐 하나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기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쓰고 시간이 남으면 뭐 추가적으로 하고 쭉 쓰는 해설서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따르면 이렇게 쓰고 아니면 참고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서 뭔가 답안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뭔가 분량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통치 3호 나목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만약에 수험생 시절에 딱 돌아가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럼 통칙 3호 나목을 그냥 원문을 한번 써버릴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빠졌지만 또 뭐 지금 교재 13쪽 보면 거기 통칙 3호 다목하고 그 위에 보시면 이 통칙은 뭐 분리 포장된 구성 성분을 이 부분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보시면 통조림이나 증류주 사례 있죠. 통주커 사례를 들면서 얘네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매형 세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내용을 녹여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기술 부분에서 이 중에 뭔가 치사 선택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난 다른 사람보다 좀 튀어야지 라고 하면서 욕심을 부렸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욕심을 부렸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써고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구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데 참고적이나 추가적으로 그 기술하는 부분은 우리가 있는 거 해설서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뭐 내가 그냥 얼토당토않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거를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교재 해설서나 법령집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쭉 넘어가죠 또. 2016년. 2016년입니다. 2016년. 33회. 잠시만요. 여긴 통치기 50점짜리가 나왔어요. 50점짜리가 나왔습니다. 이때 막 그런 말 그게 있었죠. 뭐 문제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취지에 맞나 싶어요. 어쨌든 30점 20점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말씀드리면 그때 한참 이게 논하시오냐 설명하시오냐 뭐 기술하시오냐 서술하시오냐 이거에 따라서 막 엄청 막 다르게 기술해야 된다고 막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제 강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근데 한번 보면 웃긴 게 문제들이 논하시오라고 위에 써있고 그 밑에 문제들을 보면 전혀 논할 수 없게 뭐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히 좀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공부할 때도 그렇고 논하시오, 설명하시오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는 출제위원들이 그냥 논하시오, 설명하시오를 대단히 깊숙이 생각해서 이걸 정말 논할 필요가 있으면 논하시오. 아니야, 논하시오 정도까지는 아니고 설명만 하면 돼. 설명하시오. 이거를 진짜 깊숙이 생각하면서 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어를 선택하게 그냥 논하시오였던 거고 설명하시오는 그냥 설명하시오라고 쓴 거예요.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논하시오든지 설명하시오든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술하시오와 설명하시오는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술해라, 답해라. 그러면 정말 그냥 그것만 써도 되는데 뭔가 설명을 해라 그러면 뭔가 해설서 내용에 뭐 그런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써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문제에 뭔가 답하시오, 기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러면 그냥 그것만 그대로 써도 무방하고 혹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규정 플러스 약간의 한두 줄의 뭔가 해설서 내용을 참고적으로 뭐 어떻고 저렇고 라는 걸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뭐 대단한 거를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기본 시간부터 처음 설명드렸는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라고 딱 나왔죠. 근데 그러면 그 규정을 쓰고 그 뒤 밑에다가 뭔가 설명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러면 규정을 분해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분해해서. 예를 들어서 이 통칙 이후 과목 원문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한 줄 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막 어떻게 쓰고 뭔가 원문을 분해하는 거죠. 규정을 분해하는데 저는 비추합니다. 비추예요. 비추.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뭔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규정을 분해해서 쓰는 건 완전 비추합니다. 그대로 일단은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쓰고 그 밑에다 뭐 설명을 쓰는 거지 그걸 분해해가면서 설명을 쓴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저는 지양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같은 문제의 경우는 근데 이게 50점짜리 문제라 50점짜리 기출 분석할 때 우리가 20점, 30점으로 문제가 바뀌었잖아요, 형식이. 그러면은 이제 기출 분석할 때 그럼 50점짜리 볼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또 생각해보면 30점, 20점, 30점, 20점으로 바뀌었지만, 옛날하고 또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 새끼 문제들도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보시면, 분량이 10점, 20점, 20점이잖아요. 그럼 20점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10점, 20점을 엮어서 30점이 하나가 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성하면, 30점짜리 문제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점짜리라고 해서 전혀 옛날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문제 구성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는 예전에는 50점하고 10점 5개였잖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뭐 6개 분야, 7개 분야에서 나눌 수 있다면 그 분야가 좀 줄어든 부분은 있죠. 30점 내 문제니까.
6문제가 4문제로 바뀐 거잖아요. 그냥 문제 수로만 따졌을 때, 큰 문제 수로만 따졌을 때는. 그럼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좀 더 줄어들지 않았나? 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죠. 그런 의미가 있지. 50점, 10점짜리 50점짜리 하나, 10점짜리 5개. 그리고 아니면은 뭐 30점, 20점, 40점, 20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뭔가 달라진 건 없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50점짜리도 그냥 그대로 봐주시면 돼요. 새끼 문제를 얼마든지 엮으면 20점짜리도 가능하고 30점짜리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아니라 그 강사님께서 모범 답안을 막 주시잖아요. 모범 답안을 주시는데 1번 통칙 제2로 보세요. 6호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그 적용 순서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약하래요. 그냥 쓰라는 게 아니라 요약하라고 나왔는데 왜냐면 다 쓰면 10점 넘어가요. 분량이. 보통 우리가 10점 분량을 답안지 한 페이지 반에서 2페이지라고 보통 좀 계산하고 풀거든요. 보통 최소 한 페이지 뭐 한 페이지 반을 평균으로 잡고 한 페이지 반을 보통으로 잡고 최소 한 페이지 최대 2페이지라고 잡아요. 10점 분량을. 근데 HS는 좀 달라요. 좀 보통 왜냐면 사단위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면 류를 맞추는 문제가 분량을 많이 차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예외는 있지만 특히 관세법이나 무역실무는 그런 분량들이 좀 특히 무역실무 그런 거는 분량들에 있어서 좀 그거를 거의 지켜가면서 풀어야 되긴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보세요. 10점 분량인데 통칙 제1호부터 6호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그 적용 순서에 대해 설명하시오. 와 머리 깨집니다. 요약하래요. 이걸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제 기출 분석을 해주고 이제 강사님들의 그 기출 문제집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요약을 하지 않고 통칙 1호부터 6호까지 그냥 다 때려박아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절대 그럼 이거 밑에 문제 다 못 쓸걸요? 그래서 이걸 그럼 과연 요약을 어떻게 했어야 될까? 그 모범 답안들을 보면 요약이 안 돼 있고 원문이 그대로 써 있거든요. 원문이 그대로 써 있고 그 적용 순서까지 쓴다고 하면 10점 분량 훨씬 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답안을 최대한 요약하고 적용 순서를 쓰는 거 방향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이것도 페이지로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제가 구성한 걸 보면 한 페이지 쭉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한 페이지 반 좀 넘게 한번 해본 거예요. 한 페이지 반에서 2페이지 사이. 물론 손으로 쓰면 거의 2페이지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10점 분량으로 최대한 한번 요약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통칙 제1호, 6호, 목차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설명을 또 드릴게. 이게 잠깐 말씀드리겠네. 목차는 어떻게 보면 목차 잡기는 쉬워졌어요. 옛날보다. 왜냐면 문제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소목차, 소문제별로 나오니까 옛날에 만약에 정말 옛날 문제 스타일도 딱 뭐에 대해 논하시오. 뭐에 대해 설명을 딱 하면 그 목차를 구성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특히 관세일품 상품학 특히 이 HS 과목은 더욱더 목차 잡기는 쉬워요. 목차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나온 그대로 잡으세요. 목차는 다 필요 없어요. 그거를 새로 내가 창의적으로 뭘 구성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순서 그대로 그냥 목차를 잡으시면 됩니다. 네, 무조건 절대 뭔가를 새롭게 내가 구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그대로 목차를 구성하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쓸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버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는 최대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위주로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10점짜리 전 이제 50점이라고 생각 안 하고 10점짜리, 20점짜리, 20점짜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때 대부분의 기출 분석하신 분들은 또 결을 쓰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에는 통칙은 어떻고 저렇고 막 이렇게 쓰고 막 아마 하셨을 거예요. 통칙 관세율표 품목분란에서 통칙은 어쩌고 저쩌고 결에 이래서 시간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이거 10점, 2점, 2점, 50점 분량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보시죠. 그러면 통칙 제1호에서 제6호 내용 및 적용 순서 딱 첫 번째 문제 목차 그대로 잡습니다. 목차에 통칙 제1호 그건 다 아시죠? 문제 지금 이거는 수업 목적상 여기 문제를 제가 다 쓴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문제 그냥 요약해서 한 줄로 쓰면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써주면. 저 같은 경우도 근데 막 그래도 한 줄 정도는 써라 막 그 강사님들이 그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오면 뭐 문제 쭉 있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뭐 16부와 관련하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문제 1번 하고 그냥 제 16부 그냥 이렇게만 쓰고 그냥 바로 답안 썼어요. 문제를 요약해서 써도 되잖아요. 근데 뭐 16부에 관하여 뭐 간략히 논하시 다 쓰지 말고 그냥 16부 끝 그냥 이렇게만 썼어요. 근데도 점수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해야 됩니다.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문제가 나왔으면 저 같은 경우면 그냥 문제 1번 하고 그냥 통칙 이러고 바로 아마 답안 작성했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칙 요약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를 시험장에 딱 드렸습니다. 아마 이 통칙 제1호부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아니면 이게 고득점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런 실수를 했었을 것 같아요. 통칙 제1호부터 6호 일단 밑 뒤에 배점 신경 안 씁니다. 그 통칙 1호부터 6호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적용 순서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걸 요약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1호부터 6호까지 쭉 쓰다가 적용 순서까지 썼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모질라지 않았을까. 이때 당시에 2016년 당시에 떨어지신 분들은 이거를 요약하지 않고 1호부터 6호까지 쭉 씁니다. 쭉 쓰고 쭉 써요. 50분짜리 썼겠죠. 50분짜리 다 풀고 나니까 시간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이거를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쓴 분들은 상당히 많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니면 이걸 요약을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되지? 어디까지가 요약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통칙 제1호는 어쨌든 우리의 최우선 분류 원칙이잖아요. 최우선 분류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최우선 분류 규정이라는 걸 쓰고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분할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 법적인 목적상. 어떻게 보면 통칙 1호는 크게 버릴 부분은 근데 각 부, 류,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그렇게 써있잖아요. 편의상. 그 부분은 뺐어요. 저는 요약할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법적인 목적상 어쨌든 우리는 호의 용어나 주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통칙 제1호는. 그래서 요약을 최대한 이렇게 두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칙 제2호. 이게 요약하길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요약할까? 이렇게 긴 걸. 이거 통칙 제2호 과목, 나목. 길잖아요. 긴데 이걸 어떻게 요약할까 싶어서 저는 어쨌든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분해 물품이 그 요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통칙 제2호 과목과 나목에서는 제시던 상태에서 완전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본질적 특성이라는 뭔가 그런 요건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째 요건이. 근데 그런 걸 쓰지 않고 저는 요약을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왜 여기 통칙 2호랑 3호에서 힘을 뺐냐면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통칙 제1호부터 6호까지 내용을 요약하라고 했는데 2호, 3호를 좀 약간 대충 쓴 느낌이 있죠. 제가 요약 부분에 그 답안을. 그 이유는 어차피 밑에 이 소문제 2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2번하고 3번에서 통칙 2호, 3호 자세히 쓸 거예요. 여기서 2호 과목 자세히 쓸 거고 3호 과목 나목, 2호 과목 나목 자세히 쓸 거니까 요약에서는 통칙 제2호의 힘을 뺀 겁니다. 굳이 여기서 오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밑에 어차피 지금 40점 분량을 통칙 2호, 3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요. 요약에서 힘을 뺍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 시험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30점이 구성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1, 2번이 30점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치면 이렇게 만약에 30점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해서 30점이 튀어나왔다 하면 여기서도 통칙 2호에선 힘을 쫙 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빨리 뒤에 20점에서 2호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요약에서 힘을 뺐습니다. 2호, 3호를. 그래서 과목은 그냥 통칙 2호는 불완전 미완성 물품, 미조립 분해 물품이 그냥 각 호의 여러 물품에 일정 요건 충족 시에 포함되는 거.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한 두 줄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목도 그냥 포함된다. 일정 요건 충족 시. 해당 재료 물질과 다른 재료 물질과 혼합 물건이
되는 것, 여기 된이라는 오타가 있네요. 되는입니다. 되는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답안지 아마 여러분들 쓰실 때 오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채점할 때 사람이 채점하는데 만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썼을 때 점수 깎일까요? 전혀 안 깎일 거예요. 전혀. 오타 충분히 날 거고 어차피 키워드 위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유는 간략하게 요약했어요. 간략하게. 거의 요약 수준도 아니 그냥 진짜 간략하게.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뒤에서 이제 힘을 실어줄 거기 때문에. 근데 3호도 요약하자면 꽤 길어요. 꽤 길지만 그냥 가볍게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된 후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후에 우선하여 분류한다. 여기서 힘을 빼야 되는 이유는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적용 순서까지 써야 돼요. 10점 안에 적용 순서까지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약에 너무 많은 그 공수를 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답안 작성할 때. 그렇게 해서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근데 여기는 좀 혼합물 그 다음에 소매용 세트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이렇게 이것들이 본질적 특성. 근데 여기서는 우리 3호는 3호 나목은 본질적인 특성이 키워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키워드는 들어가게끔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다목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통칙 4호. 4호는 뭐 있나요? 그냥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는 규정이다. 근데 이것도 앞줄에 1호부터 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원래는 통칙 제4호에 보시면 통칙 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이라는 그 문구가 있죠. 원래는 있고, 여기 보시면 통칙 제3호 다목도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쵸? 원래 원문은 그게 뭐죠? 적용 순서잖아요. 그쵸? 그게 적용 순서의 다른 말이잖아요. 앞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적용한다. 그 적용 순서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쓸 거잖아요. 그 때문에 제가 이 요약을 하면서 다 뺀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 요약을 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쓴 사람은 중복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적용 순서 뒤에 또 써야 되잖아요. 적용 순서를 앞에다 써놓고 뒤에 또 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시험장에서 완전 멘탈 나갈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시간 모질라가지고 와 이거 50점짜리 중에 10점 분량인데 10점 분량에서만 지금 몇 페이지를 쓴 거야 하면서 멘탈 나간 사람들 꽤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통칙 5호 이렇게 또 간략히 케이스 용기 그 다음에 포장재료 포장 용기 이것도 요건이 막 나오잖아요. 쭉 요건이 나오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결국 여기 핵심은 일정 요건 충족 시에 함께 분류하지만 그래도 모든 부분이 아니라 용기가 만약에 본질적인 전체를 부여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되게 세 줄로 간단하게 줄였죠. 지금 보시면 통식 5 제가 가목이랑 나목을 그거에 분류되는 거 그 다음에 분류되지 않는 거를 그냥 두세 줄로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고 통식 6호도 두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요약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문 그대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요약하는 문제가 나왔으면 이 정도 수준의 요약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원문 그대로 쓰시는 게 난 맞아. 난 슈퍼맨이야. 난 미친듯이 빨리 쓸 수 있어. 라면 원문을 제대로 쓴 사람이 점수는 더 받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말 초사이어인이에요. 물리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면 그 원문을 쓰지 않고 요약하지 않은 사람이 점수는 더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 10점에서 한 8점만 가져가도 완전 세이브 선방이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 순서. 적용 순서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간략하게 썼어요. 품목 분류에 대한 해당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1호부터 4호를 순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적으로 1호에 따라 호용호나 각 분할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고 그래서 1호에 따라 결정하고 1호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2, 3, 4호를 순차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호는 뭐 가목, 나목을 근데 우리 2호가 가목하고 나목이 순차 적용인가요? 아니죠. 가목, 나목은 순차 적용이 아니에요. 가목은 미조리 분해, 미완성 불완전 물품이고 나목은 혼합물, 복합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에 맞게 가목, 나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고 이렇게 기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호 적용 시에는 3호 내에서는 여기서는 가목, 나목,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5호는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거고 6호는 4단위로 결정한 이후에 소호에 불려 있어서 결정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짧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100점짜리 답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이 정도면 그래도 한 10점 중에 한 8점은 가져갈 수 있겠네. 뭐 그래. 양보해서 한 7점 정도까지도 가져갈 수 있겠네. 이 50점짜리 문제 50점 절대 못 맞겠죠. 100점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7, 8점만 가져도 선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드립다 그냥 이걸 통칙 1호부터 6호 하고 그냥 빡 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진짜 잘 읽고 그 문제에 맞게 목차를 구성하고 배점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배점에 맞는 분량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